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경주 월성 하면은요, 신라 천년 사직을 지킨 궁성이죠. 2016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장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굵직굵직한 발굴 성과를 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월성 해자가 2차례에 걸쳐서 조성됐다라는 올해 2020년 발굴 성과를 들춰보다가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이제 들춰보고 있었는데, 이 3년 전에 2017년의 조사 내용을 보고 다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성의 서벽 기단부에서 발견된 두구의 인골이었는데요. 이 두구의 인골은 다름 아닌 사람을 제사에 올린 그런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 제가 잔인무도한 순장 제도를 말씀드린 일이 있죠. 그 순장은 사실은 피장자의 사후세계를 함께할 사람을 죽여 묻는 일종의 장례의식이지 않습니까? 이 고대사에서는 뭐 아주 자연스러웠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신라의 경우는 502년, 지중한 3년에 폐지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후에 조성된 신라 고분에서는 이러한 순장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사람을 죽이는 이벤트는 이 순장뿐이 아니었거든요. 월성 성벽의 기저부에서 발견된 인골 두구가 웅변해 주듯이 조성 중인 구조물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명목으로 지낸 사람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사람 제사의 원조는 중국 상나라 기원전 1600에서 기원전 1046년 무렵까지 있었던 왕조인데요. 거기가 원조죠. 그러니까 상나라 말기 도읍인 안양 샤오든춘 유적에서는 21개의 건축물 기초에서 641명의 인간 희생물이 301마리의 짐승 뼈와 함께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동격의 희생물 취급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중국의 예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세기 후반 월성벽을 쌓으면서 맨 밑바닥에 가지런히 뉘어놓은 두 사람의 유골,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 제사의 명백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키가 166cm 정도 되는 남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키가 159cm 정도 되는 여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연히 성벽에 박힌 것일까요? 아니라 그러는데요. 성벽 바닥에 토층에 아주 정연한 상태로 묻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 모두 얼굴 주변에 나무 껍질로 싼 흔적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장례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웅변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사람을 죽여서 성벽 바닥에 그 부분의 토층에 의도적으로 가지런히 집어넣은 흔적이 역력하고요. 또 왜냐? 성벽이나 제방이나 궁궐을 지을 때 땅의 기운을 다스리고 무사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바친 사람 제사를 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순장 제도는 502년에 폐지가 되지만 사람 제사 이야기는 16세기, 그러니까 조선조 중기까지도 줄기차게 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 국립경주박물관 신관 공사터의 9세기 통일신라 시대 우물에서 10살가량의 그 어린아이 유골을 확인했는데요. 이 유골이 거꾸로 박힌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장난치다가 추락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판단인데요. 이 우물에는 제사 음식과 그 제사의 희생물로 사용된 동물 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기 병의 잎부분을 의도적으로 파손하고 던져놓은 그것도 제사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제사 행위의 흔적이 보였다라는 거고, 때문에 이 어린아이도 나라의 큰 제사를 지낼 때 아마 산채로 우물 속으로 거꾸로 던져져 가지고 거의 그 박힐 때까지 사람이 살아있었다, 어린아이가 살아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게 던져진 희생물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비참한 일이죠. 고려시대 때도 되게 흉흉한 소문이 민간에 돌았습니다. 고려사 열전 최충원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무신 정권의 실권자였잖아요. 최충원이가. 저택을 지을 때 굉장히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즉, 이 최충원이 땅 기운을 제압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동남 동료를 잡아다가
오색 옷을 입혀서 공사 중인 저택의 내 귀퉁이에 생매장한다, 이런 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자기 아이를 숨기고 도망치느라 난리가 났다라고 하고, 이 틈에 무례배들이 아이를 또 유괴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몸값을 빼앗고 돌려주는 일까지 생겼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요. 1343년의 일인데요. 이번에는 히데페르나라는 충혜왕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이 충혜왕이 민가의 어린아이 수십 명을 잡아다가 새로 짓는 궁궐의 주춧돌 아래 묻는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사 자료에는 희생된 어린아이의 숫자를 50에서 60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좀 오싹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 제사 이야기는 조선조까지 이어집니다. 이 세종의 버금가는 성군이라는 성종 때였다라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1494년에 그 성종 25년이거든요. 이 서울의 왕자 공주가 집을 지으면서 어린아이를 묻어서 재앙을 물리치는 제사를 지내려 한다라는 기록이고, 그래서 지방의 어린아이들을 잡아 배에 싣고 간다라는 소문이 황해도 해주는 물론이거니와 경기도와 충청도까지 퍼져서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구전설화로 확대 재생산되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옹주의 저택을 지었을 때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면 넘어지고 다시 세우면 또 넘어졌다. 그래서 지나가는 풍수쟁이가 저거는 어린아이를 주춧돌 밑에 묻으면 땅의 기운을 잡아주고 기둥이 튼튼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한마디 툭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풍수쟁이 말 맞다나 어린아이를 정말로 한 사람 잡아다가 이 주춧돌 밑에 묻었더니 기둥이 넘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 퍼지자 경양 각지의 백성들이 아이를 업고 숨었다라는 설화가 이제 돌았습니다. 이 일화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해마다 호화저택을 짓는 여러 왕자와 옹주, 공주들이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이분들의 호화저택 공사를 당장 그만두라라는 상소문이 또 빗발치게 됩니다. 가뭄과 우박, 눈 때문에 백성들이 가뜩이나 도탄에 빠져 있는데, 아니 왕자와 공주들은 호화저택은 물론이거니와 한강변에 정자까지 조성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상소문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당시 홍문관 부지학인 성세명의 상소문이 또 신금을 울리는데, 백성들의 신음이 영차하는 소리와 함께 어우러집니다. 목불인견입니다. 쓸데없는 공사에 쓸 돈을 백성들에게 쓰면 천명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면 임금이 백성의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54년 명종 9년 때인데요. 어린아이 생매장에 차문이 퍼졌다라는 또 이 상소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년 전이죠. 1553년에 경복궁이 화재가 나서 불에 탔는데요. 사정전과 흠경과 강령전을 이제 중건하는 공사가 이제 한창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2~3살짜리 영아를 산채로 대궐의 주춧돌 밑에 묻으려 한다라는 요망한 말이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영경연사 상진의 한마디가 또 인상 깊습니다. 이러한 요망한 말이 떠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심이 안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임금을 어린아이처럼 돌본다면 백성은 임금을 부모처럼 우러러 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되게 흥미로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고려, 조선, 중종 시대까지 주춧돌 밑에 사람 제사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지만, 그것이 사실 정말 있었던 사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주춧돌 및 사람 제사가 조선조 중종 때까지 이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비롯한 권력층이 민심을 거스를 때 이러한 해괴한 유언비어가 돌았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종실록을 쓴 사관의 한마디를 남기면서 제가 방송을 마치겠는데요. 인심이 안정돼 있지 않으면 유언비어가 자주 신나게 돌아다니게 된다. 그러니 민심이 동요되기 쉽고 이러한 유언비어를 진압하기는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